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8대 종목 중에 소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이제 7개를 갖고 있는데 그 7개 중에서도 그 4종목이 비중이 높아요. 예, 4개 다 합쳐갖고 지금 80% 넘어가고요. 그 4개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제일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 K-배터리 레볼루션에 이어갖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 이제 10배 주식이 모인다. 이제 그 책을 또 베스트셀러 이제 반열에 올리고 있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박순혁 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아마 3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고요. 그게 지금 글로벌하게 증시가 사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 10일 날 이제 총선 때 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제 금투세 도입이 얘기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그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좀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래서 4월, 5월 2달 동안 이제 시장이 좀 약했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종목 위주로 특히 또 많이 약했는데 그게 이제 뭐 대표적 2차 전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6월 들어갔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좀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금투세를 이제 폐지 또는 유예하는 쪽으로 좀 이 뭐랄까 당 지도부 이제 흔히 우리가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가 좀 폐지나 유예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서 이제 좀 장이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도는 상태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6월부터 좀 초부터 상승하고 있는 게 좀 이제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당연히 파봐야죠. 이제 파봐야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전에 발견된 게 아니고 이제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제 지역이 후보 지역이 이제 발견된 거고 근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안에 이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추를 해야 되는데 시추하는데 이제 구멍 하나 뚫는데 1억 달러 이제 1,300억씩 든다는 거니까 총 이제 5개를 뚫으면은 이제 6,500억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 뭐랄까 그 저기 이해를 이제 구하기 위해 갖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 최대로 치로 보면은 대략 한 2,200조 원 정도 이제 값어치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석유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릴 때는 보면 이제 공룡 시체가 썩어서 이제 석유가 됐다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학계에서 정설은 뭐냐면은 그 바닷속에 이제 그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쌓여 갖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석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름이 바다 전반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일정한 이제 특정 지역에 그게 이제 우물처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대형 유전 구조가 이제 발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반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덮개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각종 물리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저기 대한민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레오 박사가 이제 발표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그 유전이 있을 만한 석유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을 만한 우리가 지형을 발견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지형 안에 이 보통 보면은 이제 석유가 그 물 위에 석유가 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로만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석유는 없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여부는 우리가 구멍을 뚫어서 실제로 이제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추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게 뭐 담백하고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2000년대,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자원외교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08년에 시작해서 이제 이명박 그 임기가 다 끝나는 2013년 이때까지 그 자원외교의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실제 그 MB의 자원외교는 이제 시행했던 프로젝트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실패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움브레 모이루 또 그 아르헨티나 유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그 지금 움브레 모이루또의 유모 가치가 지금 대략 수천조 원 정도까지 지금 가치가 추산이 되거든요. 그 하나에 수천조 원짜리의 이 큰 건 하나를 이제 이 건지기 위해 갖고 이제 수많은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오랜 시간이 걸려 갖고 이게 나오는 게 자원 외교인데, 이게 이제 파보지도 않고 일단 파기 전에 이건 파봐야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 이제 국민 혈세 다 날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몰고 가면 그거 누가 이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랄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그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MB 그 자원 외교 자체를 일단은 적폐라고 다 규정을 짓고, 이제 막 관련해서 뭐 감사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원 외교 담당했었던 공무원들이나 뭐 이제 이제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초를 겪은 게 진짜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큰 섬이. 그 섬에 이제 암바토비 니켈 광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니켈입니다. 니켈 광산입니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개발해서 갖고 와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MB 정부 때 이제 포스코가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2022년 3월에 그 암바토비 니켈 광산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자원외교는 다 적폐니까 이거 팔아라, 딴 데다가 해서 그 암바토비 니켈 광산이 거의 팔릴 뻔했어요. 그때 이제 그 지분이 우리 포스코하고 이제 일본 쪽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투자가 돼 있었던 건데, 그거 만약에 지분 팔아서 넘겼으면 누가 갖고 갔냐? 일본 애들이 갖고 갔었다고요. 마지막에 22년 3월 달 이제 그때 공무원들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밀어붙였다가 다음 정부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마지막에 그거 틀어갖고 그 암바토비 니켈 강산은 안 팔았고, 그 지금 암바토비 니켈 강산은 포스코홀딩스에서 지금 니켈 개발해갖고 이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먼저 결론부터 지어놓고 그 결론에 맞추려고 막 그 아브레오 박사 법인이 법인세를 200만 원을 안 냈다든지, 사무실을 이제 보니까 뭐 어디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진짜 뭐랄까 지엽적인 좀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갖고 지금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이건 이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건 진짜 금해야 될, 좀 이제 중단해야 될 그런 정치적 공세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그거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 이게 해저 이제 그에 묻혀 있는 심에 묻혀 있는 이제 가스를 개발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니까, 그 관련해서 국내에서 그 이제 심해 유전, 심해 가스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해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던 시절에, 데우스 그룹 산하이던 시절에 이제 미얀마 그 가스 유전, 심해 가스 유전 이제 가스전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거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해서 거기서 수조 원 정도 이제 이득을 챙겼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동해 가스전도 이제 나중에 구체화되고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제일 좀 거기에 좀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1번 타장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그 안에 이제 석유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석유가 있는지 이제 좀 확인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이제 뭐 한 2030년이나 돼야지 이제 개발 가능한 형태가 되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게 개발되게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FPSO라는 이제 그 부유식 이제 배를 띄워 갖고 그거 마치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가스를 뽑아내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뭐 수십조 단위는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혜택은 이제 그 FPSO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조선 만드는 회사들,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는 게 뭐 관련주로서는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게 다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놓고 있다가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이제 좀 타이밍을 보면 이제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 저도 뭐 그냥 상한가가 친 것만 알았고 이제 뭐 이유 같은 거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특별히 뭐 이제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제 다만 하나 요거 기사 하나 제가 좀 재밌는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할 부분이 그 딜 사이트에 이제 그 박민규 기자님이 6월 10일 올린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SKIT M&A 최대 변수는 윤관해서 이제 이 윤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윤관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영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한 첫째 사회라는 겁니다. 맞사입니다. LG가 맞사입니다. 지금 이제 구왕보 회장은 이제 그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혈연 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윤관 대표가 이제 맞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혈연적으로는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어요. 예. LG그룹의 이제 그 독특한 기업 문화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없을 때는 이제 양자를 들여갖고 이제 넘겨주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구본무 회장의 이제 친딸의 그것도 첫째 딸의 이제 맞사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좀 이제 영향이 있으신 분이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윤관 대표가 이제 이끄는 그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벤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 단계에서 지분을 왕창 갖고 있어갖고 그걸로 떼돈을 버신 분이에요. 요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주식 220만 주, 지분율 3.5%를 이제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2,046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를 했고요. 이게 답한 게 아니고 아직도 21.2%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의 최대 수혜를 받은 분이 바로 이제 이 윤관 그 LG그룹의 이제 맞사이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문단에 보면은 이제 M&A 시장에서 이제 윤관 대표가 이렇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라는 이제 좋은 주식을 이제 상장하기 전에 되게 싸게 받았던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LG그룹의 맞사이다 보니까 이제 LG그룹 쪽에 이 그 뭐랄까 거래를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 윤관 씨가 그 일론 머스크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도 좀 뚫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 베네핏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지분을 이제 상장 전에 이 윤관 대표한테 많이 줬다 하는 얘기가 요 기사에 나오거든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친구고 머스크 CEO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창업한 이제 X닷컴 그 페이팔 처음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으로 넘어간 건데. 그 페이팔 창업할 때 공동 투자자였어요. 이 윤관 씨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윤 대표가 이제 LG엔솔 테슬라와 거래를 터주겠다고 약속해서 우선주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업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하고 관련해서 이제 양극재 재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제 지금 최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움직이는 거하고 좀 이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3월달에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테슬라 쪽에 뭐 납품하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지금 좀 물밑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시장에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뭐 이제 뭐 업계 관계자라든지 뭐 이렇게는 좀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좀 싶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기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좀 소개시키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 앞선 관계자가 또 이제 기자분한테 하신 말씀이 에코프로는 윤 대표를 교두부로 LG엔솔과 차세대 양극재 공동개발 합작사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내부 사정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랄까 잠재적인 호재 같은 거로 이제 나중에 등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 좀 이제 관심 갖고 좀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예, 내부 뭐 얘기 듣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사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총 7개 8대 종목 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이제 7개를 갖고 있는데 그 7개 중에서도 그 4종목이 비중이 높아요. 예, 4개 다 합쳐 갖고 지금 80% 넘어가고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4개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제일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근거는 계산해 보면 되죠. 예, 제가 계산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계산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캡처해 갖고 그런 거 갖고 이제 나를 또 이제 디스하는 악플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 어떤 가정을 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의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내가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이게 10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맹목적으로 또 쫓아갈 수도 있는 거여 갖고 조금 그건 제가 좀 뭐랄까 좀 자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안 해드리고 각자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사항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6월 초에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친명 쪽에서 이제 그 세금 관련해 갖고 좀 이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좀 그간에 이제 민주당의 이 뭐 스탠스하고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일단 이제 뭐 종부세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이제 이런 문제 지금 좀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제 괴리가 있는 부분을 좀 이제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그 당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한테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이제 능력이 있는 좀 수권 정당이라는 좀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수권 정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좀 중도를 향해서 이제 가는 이제 뭐 그런 좀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금투세도 이제 폐지나 유예 쪽으로 좀 이제 뭐 친명 쪽에서는 이제 당 핵심 지도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 정부 이제 그 친문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주로 이제 보면은 지금 각종 사모펀드 관련된 카르텔이나 이제 그 스캔들 같은데 주로 다 연루되어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쪽 인사들이에요. 친문 쪽 인사들이어서 아마 이 금투세도 이제 그런 사모펀드 카르텔하고 이제 친문 쪽하고의 좀 연결고리 때문에 이제 금투세는 이제 강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라는 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정당이 좀 무시할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루라도 빨리 이제 금투세 폐지하는 걸로 이제 민주당 그 국민의힘 이제 양당 간에 합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4월, 5월 2달 동안에 이제 국내 증시를 떠나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게 다 해결됐구나. 예, 다시 이제 주식시장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아마 3,000 넘을 것 같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000포인트를 넘기는 이제 그런 장이 좀 펼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거래대금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지금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세도 그럼 당연히 30% 정도 덜 거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열심히 시장에 참여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이제 거래세 세수가 또 확충되는 거니까 이제 금투세 그 도입하는 거를 이제 그 폐지 또는 유예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세금은 더 거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